제가 작업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작업 여행, 워케이션 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좋았던 곳, 제 기준입니다. 가본 나라 중에 1등은 인도네시아의 발리. 육각형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요. 먼저 단점을 하나, 딱 이게 유일한 단점인데 비행기 값이 좀 비싸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한 7시간 정도 편도 걸리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 이거 말고는 사실 워케이션으로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카페 가성비가 좋아요. 콘센트들도 많이 있고 코워킹 관련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 어디든 와이파이 빵빵하고 에어컨 잘 나오고 싸고, 카페 가성비는 5점 만점이고요. 숙소 가성비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싸고요, 깔끔하고요. 되게 저렴한 숙소를 간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집 앞에 조그만 테라스가 다 있어요. 그늘이라서 시원하고요. 숙소도 5점. 음식 가성비, 이것도 인도네시아 음식 정말 맛있죠. 싸고 맛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요. 음식 가성비도 5점. 도시 인프라는 청결이나 치안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본 점수인데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만큼의 엄청 안전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들지 않아서 1점 깎았고요. 그래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치안에서 1점이 깎였지만 태국이나 베트남 숙소나 음식점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청결한 느낌이 있어서 점수를 더 깎지는 않고 그냥 4점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대부분 제가 코워킹을 동남아로 다녀서 의미가 있나 싶지만 뭐 인도네시아, 발리 덥죠. 그냥 3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 거보다는 그래도 더운 게 좋거든요. 바다도 좋고 에어컨 들어가면 되고 시원한 거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의 치앙마이는 뭐 워케이션으로 정말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좀 더 좋았습니다. 먼저 비행기 가성비부터 보자면 4점. 싸고 인도네시아보다는 가깝습니다. 왕복 한 40만원 잡으면은 되니까 되게 저렴한 편이죠. 카페 가성비가 정말 좋죠. 코워킹으로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정말 많고 대부분 코워킹 카페들은 한 달 결제가 많은데 여기는 하루짜리 결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뭐 콘센트 시설, 와이파이 말할 거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숙소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렴한 편이지만 물이 약간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전반적으로 좀 꼬질꼬질한 느낌이 있어요. 치앙마이가. 물론 제가 묵은 곳이 올드타운 아니라서 그런데 저기 인만해민 쪽이나 좀 멀리 가면은 깔끔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이기도 해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한 3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 가성비 5점이죠. 태국 마레보에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 저렴하고 최고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요. 도시 인프라, 청결과 치안 좋죠. 특별히 위험함을 느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청결도 면에서 벌레라거나 도마뱀 같은 것들이 가끔 휙휙 지나갈 때가 있어서 아마 여성분들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깎지 않을까 싶어서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동남아니까 3.5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3등은 베트남도 뭐 무난무난맨이죠. 대부분 싸고 비행기 가성비 정말 저렴하죠.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라서 이 정도면 참을만 합니다. 이것도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가성비 나쁘진 않아요. 가끔 코워킹 관련 카페도 찾을 수는 있지만 원데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닥 많지 않아서 한 달 살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냥 뭐 무난무난맨, 인터넷 적당히 빠르고 가끔 느린 곳도 있고요. 카페도 일하기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많은 북적북적한 관광지용 카페들이 많아서 작업하기에 편한 곳도 있고 애매한 곳도 있고 이래서 그냥 딱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성비도 3점. 싸요. 그리고 시설도 가성비 괜찮은 편이죠. 특히나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이 큰 도시는 숙소가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아서 되게 저렴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만 뭐 발리나 말레이시아처럼 수영장이 딸려 있다거나 테라스가 딸려 있다거나 하면 가격이 좀 점프해서 이런 거는 좀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파 같은 관광지를 가면은 숙소가 좀 더 비싸지죠. 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준으로 치면은 싼 편이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가성비 마레보에 5점이죠. 베트남 하노이식 쌀국수 태국이랑 뭐 양대 원탑이죠. 동남아 국가 중에 음식 맛있기로는. 도시 인프라, 청결 치안 안전합니다. 하지만 태국처럼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라서 태국과 똑같이 도시 인프라는 4점, 날씨 동남아 3.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데 뭐 쿠알라룸푸르, 페낭도 많이 가시죠. 지금 여기는 말라카라고 하는 도시고요. 비행기 가성비 쌉니다. 왕복 한 40만원에 짐 20kg 수화물까지 붙일 수 있고요. 조금
멀어요. 6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거리 때문에 1점을 깎아서 4점을 줬고요. 카페 가성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도 스타벅스에 와 있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간신히 지금 조금 사람이 없는 진짜 보석 같은 곳을 발견을 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스벅이 인터넷이 느릴 수가 있나? 단 가격은 쌉니다. 베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게 11링깃 11링깃이 얼마지? 한 3,100원 정도 하거든요. 벤티가 3,100원이면 싼 거죠. 스타벅스 말고 그냥 관광지에 있는 카페들도 많은데 인터넷이 빠르면은 자리가 불편하고 자리가 편하면은 오래 앉아있기 조금 그렇고 눈치 보여서 그래서 카페 인프라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말라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라서 가능한 거고 쿠알라룸푸르 쪽은 진짜 어느 카페를 가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카페 작업하기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쿠알라룸푸르는 대신에 인터넷이 되게 빨랐어요. 숙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숙소 가성비. 숙소 가성비가 정말 미쳤어요. 지금 이 숙소 바로 직전 숙소가 2.5만원 정도에 테라스도 있고 뷰도 좋고 욕조도 있고 냉장고도 크고 깔끔한 부엌에 대리석 바닥에 벌레 한 마리 없는 진짜 깨끗한 곳이었거든요. 수영장까지 있어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앉아있는 곳인데 숙소 개인 선베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것저것 말을 했고요. 문 앞으로 이렇게 쭉 프라이빗한 비치가 이어져서 공용 수영장까지 이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숙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에어컨 빵빵하고 침대 크고. 네, 여기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숙소라서 일부러 돈을 좀 썼어요. 이 숙소가 한 8만원 정도? 그래도 싸죠. 엄청 싼 편이죠 이 정도면. 숙소 가성비는 5점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성비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작업하러 오기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가성비 싸고 맛있어요. 하지만 태국 베트남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인 느낌? 바쿠테 맛있고 락사, 사태 정말 유명한 여러 나라들이 인접해 있는 나라라서 맛있는 것들 많지만 5점 만점을 주기는 힘들고 한 4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동남아 더워요. 3점. 도시 인프라 쿠알라룸푸르는 서울이나 매 한 가지였고요. 안전하고 도시형이라서 청결하고 다 좋습니다. 물론 서울만큼 청결하진 않지만 서울도 뭐 케바케니까. 여기 말라카는 뭔가 묘하게 사람이 되게 없어서 폐허처럼 비어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안전한 나라라서 치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 치고는 도시형이라서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점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약간 지저분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약간 꼬질꼬질한 포인트들이. 그래서 4점. 그래서 제 기준 탑4를 알아봤고요. 예상외로 좋지 않은 곳 두 곳만 또 이야기를 하자면 홍콩은 워케이션으로 정말 별로였거든요. 비행기 값은 싼데 카페들이 너무 사람이 많고 막 홍콩 영화같이 이렇게 막 끼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와이파이도 느리고 여하튼 홍콩은 워케이션으로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홍콩을 갈 거면 도시들이 인접해 있는 거기 말고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면은 뭐 스탠리베이, 리펄스베이 막 이렇게 바닷가 한적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묵으면은 그래도 좀 카페들이나 숙소가 좀 한산하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비싸죠. 굳이 뭐 홍콩까지 가서 워케이션을 하기에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일본도 얼핏 좋을 것 같지만 워케이션으로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숙소 가성비가 별로예요. 너무 비싸고 좁아요. 그리고 카페 콘센트가 있는 카페들이 거의 없어요. 도토루라고 하는 카페가 콘센트가 있긴 했는데 도토루가 주위에 없으면은 작업하러 카페 가기가 너무 힘들고 음식 맛있고 다 좋지만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고 장점이 있다면은 비행기 값이 엄청 싸다는 거죠. 가깝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은 대략 한 요 정도 느낌의 점수일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너무 먼 곳은 워케이션으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행기도 너무 비싸고 비싼 데는 다 뺐습니다. 오늘은 워케이션 하기 좋은 해외 여행지 아주 제 개인적인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저는 평균 한 2주 정도를 나갔다 오면은 200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비행기 값, 숙소 값, 먹는 거 뭐 이것저것 사는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절약해서 쓰는 걸 수도 있는데 보름에 200이면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엄청 뽑아내지 뭐 블로그 여행기 써서 조회수도 뽑아내고 작업도 작업도 많이 하고 뇌 환기도 하고 휴가 겸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또 나오면은 일에 집중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워케이션을 다녀오는 거를 틈만 나면은 가려고 하고 좋아합니다. 밖에서 작업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작가님들도 간혹 계실 텐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진짜 삶이 뭔가 윤택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워케이션 가기 좋은 나라 순위를 한번 매겨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고 작게 일하고 많은 돈 벌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